장미와 장량의 수상개화, 본래 꽃을 피울 수 없는 나무의 조화를 진짜 꽃처럼 장식하여 상대방을 속인다. 수상개화는 원래 꽃이 피지 않는 나무의 색깔 있는 비단으로 꽃송이를 만들어 붙이면 진짜 꽃과 똑같아서 가까이 다가가서 보거나 냄새를 맡거나 잘라보지 않는 이상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수상개화는 힘이 약한 부대가 어떤 요소를 이용하여 자신의 외적 형태를 변화시켜 강하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계책을 군사상에 사용하면 이러하다. 자신의 힘이 비교적 약하면 우군의 세력을 빌리거나 혹은 다른 어떤 요소를 빌려 자신의 힘을 강하게 만든다. 호랑이 가죽을 뒤집어쓰고 자신을 호랑이로 만드는 것도 바로 이 원리이다. 수상개화는 허장성세와 관련된 계책이다. 우리 쪽의 힘이 약해서 충분히 활약할 정도의 실력이 못 될 때 적이 이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세력이나 명성 등을 빌려 자신의 강대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시간과 기회를 얻어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수상개화는 임시변통의 계책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자신의 힘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유비는 처음 군대를 일으켰을 때 힘이 아주 약해서 주로 도원결의한 형제 관우와 장비에게 많이 의지했다. 초기에는 유비는 조조와 여러 차례 싸움을 했으나 항상 지기만 했다. 유표가 죽은 후 유비는 형주에서 외롭고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렸고 성 안에는 지휘할 만큼의 병력도 없었다. 유비가 이처럼 가련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조조는 군대를 이끌고 남하하여 아주 기세등등하게 완성에 도착했다. 유비는 황급히 형주의 군민들을 이끌고 후퇴했다. 마침내 조조의 군대가 당양성까지 추격해왔고 조조와 유비는 장판파에서 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비는 크게 패했고 아내와 자식도 혼란한 와중에 뿔뿔이 흩어졌다. 장비와 유비는 계속 싸우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장비는 유비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동생으로 항상 위리를 중시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지쳐서 괴로워하는 유비의 철수를 돕기 위해 스스로 방패막이가 되었다. 형님, 먼저 철수하세요. 내가 뒤를 막을 테니. 그러자 유비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래, 알았어. 장비가 고개를 돌려보니 유비는 벌써 몇십 리나 도망간 뒤였다. 장비는 우와, 빠르군, 빨라 하면서 여전히 많은 적과 맞서 싸워서 추격병들을 제거했다. 유비에게는 기병 20에서 30명 정도의 병력밖에 없었고 장비는 열심히 싸우면서 빠져나갈 방법을 생각했다. 그리고 마침내 수상개화의 계책을 생각해냈다. 장비는 자신이 이끄는 기병 22명에게 모두 숲으로 들어가 나뭇가지를 잘라 말꼬리에 묶게 했다. 병사들이 채찍질까지 해대자 말들은 숲속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광분했다. 장비는 혼자서 검은 말을 타고 장팔사모를 손에 쥔 채 장판교에 올라섰다. 추격병들이 쫓아오다가 장비 혼자서 다리 위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검은 말을 타고 뒤로는 석양을 등지고 있는 장비의 모습은 의풍당당하여 감히 나서는 자가 없었다. 또 숲속에서 먼지가 잔뜩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속에는 할 일이 없는 복병들이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조조의 병사들은 섣불리 공격하지 못하고 주춤거렸고 장비는 적은 수의 기병을 데리고 추격해 오던 조조의 병사들을 제지하면서 유비와 형주의 군민들이 순조롭게 철수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것이 바로 수상개화의 계책이다. 장량이 계책을 써서 태자를 보호하다. 장량은 유방의 휘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책사였다. 유방과 항우가 여러 해 동안 서로 혈전을 벌일 때 그는 방 안에 가만히 앉아서 1000리밖에 부대를 지휘하여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었다. 유방이 전쟁에서 승리하자 대부분 함곡관 동쪽 출신이었던 대신들은 낙양을 수도로 정하자고 건의했다. 그러나 장량은 낙양의 경우 지형이 지나치게 열려 있고 또 평원의 위치에 있어서 적에게 쉽게 포위당할 것이라고 하여 반대했다. 대신 섬서 지방은 토양이 비옥하고 지형도 막혀 있으며 먹을 것도 풍부하여 그곳을 수도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 유방은 장량의 건의를 받아들여 섬서 지방에 있는 장안을 수도로 정했다. 이날 이후로 한나라는 별탈 없이 태평성세를 이루었다. 장량은 여러 해 동안 참전하여 근시안과 디스크 같은 직업병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문을 걸어 잠그고 외출을 삼갔다. 그러던 어느 날 여후의 남동생 여택이 장량을 만나러 왔다. 그는 장량을 한참 동안 찾아서 겨우 만날 수 있었다. 사실 오늘 자네에게 알려줄 일이 있어서 왔네. 자네는 줄곧 한나라의 충신이었네. 지금 황제가 태자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데 이렇게 태평할 수 있는가? 유방이 천하를 얻기 전에 여후는 젊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아들 유영을 낳았다. 시간이 흘러 여후도 마침내 늙고 힘없는 여인이 되어버리자 유방은 척부인을 총애하기 시작하더니 태자인 유영을 패하고 척부인의 소생인 유여이를 태자로 삼을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렇게 된 일이군. 하지만 힘없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듣자 하니 줄곧 황제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던 4명의 노인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학문이 깊으나 황제가 싫어 산속으로 도망가서 영원히 한나라 신하가 되지 않기로 맹세했다더군. 만약 그들이 금은보화에 미련이 있다면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고상하고 지조를 지키는 이들은 원래 금은보화를 하찮게 여기지 않는가? 그들 모두 공자의 교육을 받아서 군자는 반드시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줄줄 외우고 있지. 그들의 고상한 풍모와 지조를 빛내기 위해 자네가 태자의 친필을 전하고 정성을 기울여 그들을 모셔오도록 하게. 독서인들은 모두 똑같아서 체면을 세워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 여택은 돌아가서 장량과의 대화 내용을 여후에게 알려주었다. 여후는 즉시 여택에게 태자의 서신을 주고 산속으로 들어가 내 노인을 모셔오도록 했다. 여택은 쉽게 그들을 찾을 수 있었으며 결국 그들은 산에서 내려왔다. 기원전 196년 영포가 반란을 일으켰다.
당시에 유방은 중환병에 걸려 출정할 수 없어서 태자를 보낼 생각이었다. 내 노인은 함께 모여 상의했다. 만약 태자께서 우리를 불러들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 망할 놈의 산속에서 여러 해 동안 원시인같이 살았을 거야. 그러니 당연히 전심전력으로 태자를 보호해야 해. 그래야만 현인이라는 우리 칭호에 먹칠을 하지 않을 거야. 태자가 만약 군대를 이끌고 출병한다면 태자 자리가 아주 위태로울 텐데. 그들은 함께 여택을 찾아갔다. 태자께서 군대를 이끌고 출병하신다면 싸워서 이긴다 해도 지위는 올라가지 않고 진다면 모든 것이 끝장날 것입니다. 게다가 군대의 장수들은 모두 고생해서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이니 어디 태자를 안중에나 두겠습니까? 이는 마치 고양이가 호랑이 무리를 이끌고 싸우러 나가는 것과 같아서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에서 10가지 이익이 되는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군사란 본래 이익이 안 되는 일은 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황제는 벌써 태자를 보내기로 하신 것 같은데요. 여호마마께 황제에게 가서 울면서 하소연하라고 하십시오. 만일 그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가구를 부수고 그것도 안 되면 목을 매라고 하십시오. 황제가 직접 출정하셔야 많은 장수들이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여호는 유방을 찾아가 울면서 하소연했다. 유방은 마지못해 자신이 출정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수레에 누운 채로 출정했다. 그 다음 해 유방은 승리를 거두고 무사히 돌아왔지만 병은 더욱 심해졌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알고 빨리 태자를 세우려고 했다. 장량이 유방을 설득했으나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유방은 연회를 열어 태자를 옆에 앉혀놓았다. 그때 4명의 현인이 태자의 뒤에 서 있었다. 유방이 그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은 누군가? 혹시 무림고수? 그들은 앞으로 나가서 자신들의 이름을 말했다. 아니, 내가 오랫동안 사람을 보내 그대들을 청했는데도 계속 나를 피하더니 어째서 나의 아들을 따르는가? 황제께서는 학자를 경시하여 공부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하시고 수재들은 모두 융통성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태자께서는 학자들을 매우 존중하십니다. 그리하여 천하 사람들은 모두 태자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칼산에도 올라가고 기름솥에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태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4사람은 유방에게 인사를 마치고 재빨리 그 자리를 떠났다. 결국 유방은 태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유능하여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태자의 교체를 보류했다. 결국 태자의 자리는 지켜졌고 얼마 후 유방이 세상을 떠나자 태자가 황제가 되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